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세계 증시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 깊은 낙폭을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8%가량 하락한 2,96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전부터 힘을 쓰지 못했던 지수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면서 결국에는 3,000선을 내어준 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지원 축소 악재 등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1% 넘게 밀리면서 1,000선이 무너진 채 마감을 했는데요. 1,001선에서 하락 출발했던 지수 장중 한때 상승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990선까지 미끄러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홀로 1조 8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지만 지수 방어에는 2조 차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545억 원 그리고 기관이 5,75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죠. 외국인이 홀로 1,100억 원가량을 던져냈고요. 개인은 130억 원 그리고 기관은 970억 원가량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3,000선을 탈환했던 지수가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내년 증시의 전망을 보면요. 3,0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고 가는 박스권 행보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종목별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는요.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 종목과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걱정과 우려가 참 많으실 텐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장이 좀 박스권에 다시 한번 갇히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창출하기 좀 굉장히 힘드신데 다행히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관심주 종목이, 이제 10% 이상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드렸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시장이 박스권 구간에 안착이 되게 되면서 내년 초반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좀 돌파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할 때는 최근 한 반년 정도 동안에 장세를 좀 답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선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흐름이 안 좋게 진행이 되신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내년, 내후년 주도 업종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들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중요성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만한 종목들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잘 시청하시고 매매 전략들 좀 반영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또 13%의 수익률을 안겨줬었죠. 오늘도 이러한 알짜배기 정보들 쏙쏙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을 해주시면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별별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는 오미크론에 대한 뉴시스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점점 더 깊어만
상황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와는 다르게 긴축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새 변이가 경제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요, 소비자의 지출 감소 그리고 실업 등으로 인해서 경제 위축이 우려가 됐다면 현재는 공급망 축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과연 글로벌 증시를 다시금 얼어붙게 만들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죠. 출시 후 대박이 난 제네시스의 신형 G90에 대한 한국경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신형인 G90이 계약 시작 하루 만에 계약 건수 12,000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난해 연간 판매액을 단숨에 넘어선 건데요.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4세대 신형으로 첨단 기술이 집약됐다고 하네요. 키가 없이도 주행이 가능하고요. 차량 내 간편 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공업이 오늘 시세를 좀 분출을 했었죠. 현대공업은 자동차 시트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 현재 공급 중인데요. 관련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18% 급등한 채 마감을 했고요. 종가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주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이어갈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계약을 눈앞에 둔 쌍용차에 대한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쌍용차에 대한 정밀 실사를 마친 에디슨 모터스가 추가 부실을 이유로 들면서 기존 입찰가 3,100억 원에 5%에 해당되는 155억 원을 좀 깎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은 청산가액을 고려한다면 50억 원대 수준에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양측은 51억 원 삭감에 합의를 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수차례 협상 지원 끝에 인수 대금을 확정하면서 본계약을 눈앞에 둔 쌍용차. 이제는 중장기 생존을 위해서 전기차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사 결정을 눈앞에 둔 것인데 공급 업체와 최종 계약은 에디슨 모터스와의 인수 본계약이 체결되는 다음 달쯤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쌍용차 인수 본계약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EV가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끝까지 유지하면서 종가를 체결했네요. 쌍용차의 전기차 시장 진입, 과연 관련주를 관심 있게 봐도 좋을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과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중앙은행들의 선택은 기존과는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악재가 지속이 되면서 또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에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자산이 가격이 워낙 이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은행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이제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소비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부양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대한 이제 유동성이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사망자가 오미크론 쪽에서만 10명 이상이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좀 심각한 우려로서 나아가고 있고 한 20-30% 정도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주고 있다.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와주고 있죠. 사실 증시가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불확실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은행 정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유동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한 번이 오미크론 변이가 터지다 보니까 중앙은행 쪽에서 이거를 지금 긴축을 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좀 긴축을
풀지.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차기 정부로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뭐 수천조 원을 퍼붓겠다. 뭐 그러면서 친환경 쪽 아니면 전기차 인프라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한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없게 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 불확실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오미크론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고 하더라도 증시에 안 좋을 것이고 그런다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유지를 했었던 유동성을 유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긴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험자산격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들에 있어서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탑픽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내년 그리고 내후년 전기차 쪽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작년이라던가 올해라던가 전기차 이슈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선점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좀 판매량을 늘어나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판도가 바뀌게 되었죠. 워낙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직접적인 굉장히 엄청난 투자가 나와주다 보니까 테슬라 쪽이 점유율을 지금 현재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숨에 이제 한 뭐 5위권에서 2위권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온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1년 사이에 지금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2배 이상이 140% 정도가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인 과열 상태로서 계속적인 그런 판매량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 사실 LG화학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닥터간 말대로면 LG화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LG화학이라던가 증시 자체는 내년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개 화학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2차 전지 때문에 LG화학을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3사 쪽에서는 자금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지금 뭐 진행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거의 이제 한 4개월 정도 동안에 유지가 되었었던 70만 원 선이 오늘 굉장히 급격하게 깨졌죠. 안 좋은 추세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금 이제 뭐 LG화학이라던가 삼성 쪽, SK 쪽 전부 다 이제 배터리 3사 쪽이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사업부가 분할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LG에너지솔루션처럼 상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가면서 2차 전지 장비, 설비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돈이 고갈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IPO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서 추가적인 지금 이제 이 배터리 생산 설비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배터리 3사 쪽으로는 안 좋은 이슈들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 수혜주들을 찾다가 얘네들로 수급이 가야 되는데 분할 악재가 껴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유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수혜주를 찾기 위해서 소재 종목들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이제 폭등을 한 겁니다. 하반기 때.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하반기부터 대세 상승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됐죠. 3배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와줬고 뭐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후부터 대세 상승을 이룩하게 되면서 2배 이상 올라갔고요. 조금 이제 후발주저로서 따라타게 되면서 일진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6월 이후로 6만 원대부터 15만 원 정도까지 2배 이상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기다리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까지 국내 이 코스피 쪽 영업이익이 거의 한 조금 과장을 보탠다라고 한 40%가 삼성전자 쪽 SK하이닉스
SK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25년 이후부터는 이쪽 2차 전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쪽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내년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를 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됐어요. 근데 워낙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배터리 기업들, 그러면서 소재 기업들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30% 점유율선을 깨고 20% 초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에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세,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이제 업앤다운이 진행이 되는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한쪽으로 업종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3의 업종으로서 어느 정도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증시가 단기적으로 안 좋게 진행이 되고 반도체 쪽에서 안 좋게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이 워낙 막강한 그런 이제 성장성을 담보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조명을 받고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다려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쪽의 상장까지도 지금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쪽으로 선별을 하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좀 눈에 들어오시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가 단기적인 악재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업종과 섹터를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이야기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 자동차 시승식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판매하시는 분께서 지금 그냥 예약을 걸어놓으면 어차피 1년 뒤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지금 걸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워낙 심하죠. 네. 뭐 외제차 받는 것보다 힘들어요. 현대차, 기아차 쪽이 뭐 EV6나 뭐 잘 나가는 뭐 소렌토 같은 경우도 뭐 하이브리드는 1년 넘게 기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지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업이에요. 현대차 쪽에서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브랜드로서 나오게 돼가지고 사실 이 완성차 업체 실적을 결정을 하는 게 고가 차량들 라인업이 판매량, 이 판매량이 완성차 업체의 실적을 굉장히 좌지우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당장 올해 1년 동안의 보복 소비 심리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뭐 인플레이션에 의한 소비가 또 폭발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 뭐 지금 모든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거죠. 뭐 명품부터 해가지고 아니면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아니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10년 만에 북미 지역 점유율 두 자릿수 또 기록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매출액을 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더 잘 나왔었어야 돼요. 훨씬 더 많은 뭐 자동차가 판매가 됐어야 됐고 지금 이번에 완판된 제네시스 신형뿐만이 아니라 뭐 소렌토 아니면은 뭐 올해 나왔었던 아이오닉 5 아니면 기아차 쪽의 전기차인 EV6 전부 다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완판이 됐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수급 때문에 사실 3월달, 4월달 현대차, 기아차 쪽에서 실적을 오히려 더 치고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게 예약만 받아놓고 발주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이 거의 뭐 셧다운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살짝씩 지금 풀리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게 지금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되는 그럼에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더 호전된 반도체 수급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뭐 올해 1년 동안 또 예약이 찼는데 이런 거 지금 이제 뭐 인도가 안 된 그런 차량들 내년에 이제 발주 전부 다 하게 되면서 결제 싹 이제 받겠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실적 올해 굉장히 잘 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더 낼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주식 하고 계시는 투자자 분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셔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완성차가 당장 작년
작년 이제 2020년 이때 당시 때 9월 이후부터 테슬라 쪽이 이제 폭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테마군을 굉장히 다양하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테슬라 급등부터 해가지고 뭐 현대차, 기아차 여기서 이제 뭐 애플카를 만든다 기대감도 나왔다가 아니면 이제 LG 쪽이 캐나다 쪽 마그나하고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애플카를 또 위탁 생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 쪽에서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를 탑재를 한 아이오닉 5, EV6 전부 다 출시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오면서 뭐 나도 관련주다 다 이제 엮였었다라는 거죠. 이게 테마군이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게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게 수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테마군이 형성이 돼 있는 섹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일단은 제네시스 쪽에서 G90 이게 지금 뭐 사전 예약이 뭐 12,000대 작년 생산량을 전부 다 하루 만에 이제 판매 예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이 오늘 이제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움직였었죠. 사실 이때 9월 이후부터 제네시스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테슬라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때 당시 때 제네시스가 워낙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게 되면서 굉장히 상승을 했고 이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이 탑티어로서 가장 강력한 지금 제네시스 현기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세 탄력. 단기적으로 이제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한 2달 정도만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가 지금 나와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때 이후로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히려 더 올라가줘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서 이 반도체 수급난이 워낙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연결이 되지 못했어요. 차가 예약만 받고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뭐 부품 기업들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뭐 내장재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아이오닉 5 쪽으로 전기차, 배터리, 부품들 이런 것들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여기서 실적을 이어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쭉 지금 1년 동안 좀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상한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상승 유지를 할 수 있는 힘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 속에서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섹터가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라고 보시면은 이번에 튀어오른 자동차 부품 수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종목들로서 몇 개 한번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KB 오토시스가 예전에 이제 12월 달, 1월 달 당시 때 애플카가 기아차 쪽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상한가가 한 3방 정도 가게 되면서 5,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3배 가까이를 한 2달 정도 만에 올라갔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때 당시 때 급등을 하고 나가지고 1년 동안 지금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급등 전에 저점까지 회귀를 해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 구간을 3개월째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12월 연초부터 어느 정도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기아차 쪽에서 EV6 관련주로서 꼽혔었던 이 MVH 코리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1월달, 2월달 기대감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다가 1년 가까이 우하향을 하고 최근 저점을 잡고 돌리고 있는 모습들. 이미 지금 단기평선, 장기평선, 60일선까지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긍정적인 차트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야 되는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3번째 별별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자동차 관련 이야기예요. 이번엔 쌍용차인데 쌍용차가 전기차 전환에 이제 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진입 지금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에디슨 EV가 상한가를 갔죠. 네. 뭐 이제 인수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다가 저점에서 워낙 이제 과대낙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만 상한가가 한 달 정도 사이에 2번 정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쪽에 독과점이 심해요.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불만이 많죠. 워낙 자동차가 뭐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와서 비싸진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자동차가 너무 비쌉니다. 사실 뭐 중형차 같은 경우도 뭐 K5나 소나타나 뭐 옵션 조금만 더 해버리면 3,500만 원이 그냥 이제 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 쌍용차 쪽에서 전기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는 부분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소비자한테도 좋을 거고 주식 하는 입장에서도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자동차 부품주들 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슈를 소개를 시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배터리 3사 쪽으로 악재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이 기간까지가 일단은 소재 관련 기업들이 폭등을 한 거고 이 부분들로 넘겨서 이어받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이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2차 전지 부품주, 장비주 이쪽을 지금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 사실 작년 9월 이후에 테슬라 기대감으로써 뭐 테슬라 쪽으로 배터리 3사 쪽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협력사, 배터리 3사 쪽으로 협력사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많이 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관련주가 이미 포함이 돼 있고 2차 전지 부품주들, 장비주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뭐 관련된 기업으로서 지금 이제 올해 실적이 대규모로 잘 나오게 되면서 이미 이제 이때 9월달, 1월달 당시 때 나와줬었던 테마주가 아니라 지금 이제 뭐 3월 이후부터는 기관계 매수세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실적이 실질적으로 상승을 해버린 실적 테마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상황에서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예요. LG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상장에 성공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경쟁적으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SK나 삼성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두 기업 같은 경우도 경쟁적으로 추가적인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쪽, 장비 쪽, 지금까지 배터리 3사 쪽에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실적적인 부분들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가 내년으로서 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장비주와 부품주를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돼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장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특별 종목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공업입니다. 제네시스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인 G90의 4세대 모델이 계약 시작 첫날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대차 내장재를 공급하는 현대공업의 오늘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장중 25%가량 급등을 했고요. 강세 유지하면서 18%가량 상승한 8,12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은 LG화학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LG화학은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리비안과 GM의 악재가 겹치면서 그랬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의 부진한 실적과 칩 부족에 따른 단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으로 10% 급락을 했죠. 오늘 LG화학 5%가량 하락하면서
오르면서 65만 6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세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바른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랜만에 강한 거래량에 실리면서 반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장중에는 15% 급등으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 4천 원 선을 돌파하다가 강하게 쌓인 매물대로 인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결국 2% 상승한 채 마감을 했는데 바른손은 다양한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죠. 바이오엔테크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서 화이자 관련주로 묶이고 있고요. 또 두나무 지분 취득에 대한 이슈, NFT 마켓 플랫폼 엠프라넷 이슈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벅스 함께 살펴볼게요. 최근 싸이월드 관련주로 주가가 승승장구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 17일 싸이월드 메타버스 공간인 싸이월드 한컴타운 베타 서비스가 오픈을 했는데요. 정식 서비스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슈 소멸로 인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0% 넘게 밀린 채 마감을 했고요. 17,65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인데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존 주주들이 800억 원의 규모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가 16조 원 수준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기업 가치 평가 당시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국전자 인증은 토스 관계사로 지분을 5%가량 보유 중이죠. 그러한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오후장에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4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5가지 특별 종목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 현대공업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제네시스 이슈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서 별별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공업 자체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현대공업 쪽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쪽으로 매출량이 기업 내에서 30%가 넘어요. 네. 아이오닉 5 쪽으로도 내장재 납품을 하기는 하지만 제네시스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제네시스 쪽 전기차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소형 전기차로 제네시스 GV60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급화 라인업에서 제네시스 쪽이 전동화 모델이 나옵니다. JW 프로젝트 쪽으로 이제 나와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들까지 지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공업이 사실 매출 구조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해가 올해가 아닌가라고 내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올해 내내 실적 구조가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매출이 현대차 쪽에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부품 발주를 안 넣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시들해지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출연을 한 양봉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하락 추세를 좀 돌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공업이 상징성이 있어요. 당장 작년에 현대차 부품주들 쪽에서 당장 단기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 관련주들만 폭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관련주에서는 현대공업이 그래도 좀 체면을 살려주면서 상한가를 몇 방 기록을 했었던 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총 같은 경우도 1,000억대까지 좀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또 올라가기도 그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한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슈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종목은 정말 다양한 이슈를 항상 엮고 올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바른손 예전에 바른손 ENA 쪽이 기생충 관련주로서도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콘텐츠 쪽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NFT 쪽으로도 엮였었고 상당히 이제 재료가 많아요. 근데 재료가 많은 기업이 사실 강하게 가기가 힘든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른솔 같은 경우 수급이 한번 유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급등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사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기대감을 받았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른손 쪽에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 쪽 투자를 들어갔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이제 기대감을 받아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좀 뉴욕타임즈 쪽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이 바른손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쪽하고 모더나 외에는 그러니까 mRNA 백신 외에는 오미크론 쪽에서 좀 효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손 같은 경우는 화이자 쪽이 백신을 공동 개발을 한 독일 쪽 기업하고 지금 이제 바른손 쪽이 투자를 예전에 했었던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부각을 받았었고 오늘 지금 이제 뭐 토스뱅크 쪽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같이 또 바른손 쪽이 두나무 지분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까지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오늘 단발적인 좀 상승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뭐 상한가가 2번이나 나왔죠. 지금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간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와주고 급등이 한 차례 정도 좀 강하게 한 달 이상 좀 유지가 됐죠. 그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처음으로 맞이를 하는 지지 구간이 61선 정도에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예전에 서현탄메탈이라는 종목이 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줬었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좀 횡보 구간이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상승 구간이 한 달 정도 유지가 되는 굉장히 강한 상승 구간이 출현을 했죠. 그래서 고가 구간을 한번 만들고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는 타이밍에 초록색 선, 61선 구간에서 지지 구간 쌍바닥으로 한 2번 정도 만들어주고 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좀 급등세까지 굉장히 강하게 좀 연출이 되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요즘 지금 나와주고 있는 재료에서 그래도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번 노려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체크는 물론이고요. 서현 탄메탈과 차트를 비교하면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특별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3를 보고 왔습니다. 3위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이름을 올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날 황금별 공략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0월 20일 6,150원을 터치했고요.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넵튠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황금별 공략주였죠. 한 달도 안 됐었던 11월 18일 42%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망의 1위는요, 카스입니다. 9월 13일 장대 양봉을 연일 그르면서 66%의 상승률을 안겨줬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황금별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지금 황금별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별 공략주 이야기는요, 나인테크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3,890원 터치하면서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금요일 날이었죠. 13%의 상승률을 안겨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오늘 게임주들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전지 대장주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좀 버텨주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나인테크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가지고 네. 뭐 희한하게 계속 연속 거래일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정이 세지는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나가지고 좀 뭐
나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접근을 하시면 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때 당시 때 이 구간에서 소개를 드렸다라고 하면은 여기 평단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되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뭔가 거래량도 없었고 급등을 하는 구간도 없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지난주라던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품 쪽으로 장비 쪽으로 내년이 이제 배터리 3사 쪽으로 투자의 해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설비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적자 분기도 조금 있었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괜찮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대비를 해가지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장비업체 같은 경우는 올해 한 해 같은 경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 사실 올해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 원래 사업 부분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가전제품 쪽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2차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힘든 상황에서 경쟁의 결과다. 그래서 매출액이 늘어난 구간 같은 경우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목표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이제 4,000원, 4,500원 이 구간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람이 불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황금별 공략주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넵튠인데요. 넵튠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2%의 상승률을 안겨줬었죠. 네, 게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차트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소개시켜드렸을 때 당시 때 이 구간에서 기관계 매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계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이 구간까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싸이월드 쪽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고점 구간을 좀 형성을 하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은 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리만 놓고 보면은 매력적이실 수는 있겠으나 지금 좀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타이밍은 지금 일단 메타버스 쪽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넵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 좀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관련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꿀팁 알려주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일단은 나인테크 네. 쪽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내년을 준비하는 시즌에 있어가지고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기차 배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3사 쪽에서 대규모로 투자 설비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단기적으로 5G 쪽에서 대대적으로 좀 상승이 이 투자의 해로서 2019년 당시 때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게 KMW라는 종목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때 당시 때 투자의 해로서 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5G 투자가 진행이 되고 나가지고 통신 장비주들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KMW가 단기적으로 10,000원부터 한 80,000원 정도 구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위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이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전기차로서 보실 수가 있는 장비주 굉장히 중요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 외에 현재 지금 2차 전지 쪽 후공정종 그래서 1등 자리를 위치를 하고 있는 이 종목 대장주로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마치고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후 공명주까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어떠한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알찬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AS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네시스 기대감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무선 충전 관련주 아모센스라는 종목 한번 소개를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신규 상장되고 나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오늘 지금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제네시스 기대감이 오늘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관련주도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부분이고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터졌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모센스, 제네시스 쪽이 계속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특히나 무선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해가 또 내년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 지금 이제 매매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 저점 구간대, 이번 구간 이탈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진입을 노려봐야 됩니다. 이 구간대 순저가 같은 경우는 15,500원 구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네시스 이번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2만 원. 여기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조금 중기적인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추세 전환까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25,000원 구간에 중기적인 목표까지 잡아줄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제네시스 이슈 터져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오늘 사실 현대공업만 강하게 올라갔어요. 이 수급이 유지가 되는 선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네시스 이슈까지 안고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모센스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만약에 수급이 유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2만 5천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5,500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연결해드리는 길잡이 닥터강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다면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료 공개 방송 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질지 조금의 힌트를 더 주십시오.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가 건설주 쪽이 캐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2010년 이후부터 반도체 쪽과 제약바이오가 주도 업종으로서 이제 쌍두마차로서 나아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2025년 이후부터 국내 증시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2차 전지가 뛰어넘게 됩니다. 단순 테마성 내용이 아니고 테슬라가 그냥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모이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단기적으로 설비 투자의 해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쪽으로 납품이 들어가는 관련주들,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단적인 예로 5G 설비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KMW가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만에 800%가 대세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이 상장 이후로 내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주, 부품주들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 관련된 섹터에서 현재 지금 후공정 쪽 국내 점유율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종목 대장주로서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고 현재 어려운 시장 전략들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너무나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무료 공개 방송에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나는 QR코드 어렵다 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세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장이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싱숭생숭하실 텐데 내일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